안녕하십니까, 신해한 소홍철기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해야 된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몇 석이 돼야 압승이 될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200석 해야 됩니다. 200석이 돼야지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석 힘들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200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0석, 꿈의 200석. 이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0석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원래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거의 200석에 육박할 정도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장 공천, 진박 공천 하면서 이항구가 판을 엎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180석에서 200석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과 범보수연합이 합친 숫자가 되겠죠. 이게 바람이 불면은 200석의 꿈도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모든 판단이라는 건 주관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이론적으로 좀 증명이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그런데 권역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또 출신별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오늘 분석해 주시죠. 네. 그 권역별로 놓고 보면 우선에 그 총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성기를 잡은 것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탁월한 선택, 네. 종로 출마 선언입니다. 여기서 일단 게임 끝난 거예요. 종로 출마로 게임은 끝났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반드시 이낙연 후보를 저는 이길 거라고 믿지만 설사 지더라도 출마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하는데 황 대표가 사적성의 각오로 결단을 했다. 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요 최근에 보니까 태영호 공사도 전략 공천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태영호 공사 같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등원을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무대로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태영호 공사, 저도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핵심을 찔러요. 네. 그 태영호가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장기표 선생도 있습니다. 네. 평생 모범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래서 전 국민의 사표가 될 만한 실천적인 리더예요. 그렇죠. 장기표 선생도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표 선생도 있죠. 서울 지역에 당연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중량급 잠재적인 대선 후보는 노내로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진용만 돼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제 희망사항이 있다면 노원병 같은 안철수가 신화 창조를 했던 노원병에 나오면은 유승민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유승민까지 만일에 나오는 역사가 창조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싹쓸이에요. 근데 또 유승민에 대해서는 반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황교안 바람이죠. 황교안 바람에 편승해서 유승민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 우리 탄탄한 바람이 있잖아요. 오세훈과 나경원 바람. 서울에서 모아진 바람이 경기도로 가고 인천으로 가는 거. 그리 되면은 이 서울이 49, 경기가 60, 인천이 13석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지역구 253석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수도권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승패가 결정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몇 석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35석 했습니다. 122석 중에. 정말 폭망한 게. 참패네요. 근데 그나마 의원직 상실이 4명이 나와가지고 31명이에요. 없다시피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31명을 퍼센티지로 보면은 25%밖에 안 돼요. 와. 거기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82석을 했습니다. 싹쓸이를 한 거네요. 싹쓸이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지금 25%가 50%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럼 31석이 62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하면서 50%가 80%대로 가가지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신화창조 있죠? 82석까지는 무난할 거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자리 거네요. 바꿈을 하는 그대로 거죠. 자리바꿈을 한다. 정확하게 원래 선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이번에 한번 지켜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결단으로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엄청난 성적을 내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50%가 되면은 62석이잖아요. 예. 61석. 그 다음에 정말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의 80%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82석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영남 지방이죠.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안정적인데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많이 뺏겼어요. 네. 대구도 한 80%밖에 안 되고 예. 부울경은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당일로 해서 12시간 동안 경남 창원을 다녀왔는데 예. 경남 민심을 경상도 민심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아유, TK는 100%고요. 예. 부울경은 90%예요. 90%. 그러면은 지금 TK가 20석이고 TK가 25석이고 부울경이 40석이거든요. 여기다 이 충청도가 있어요. 예. 이 충청도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쪽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충청심을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가는데 스윙 모터라고 하는 거죠. 스윙 모터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82석을 한다. 그러면 충청도는 최소 60%를 확보하거든요. 아. 최소 60%에서 70%. 만일에 82석 하면 70%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네요. 70%가 되면은 지금 27석이거든요. 네. 충청권이.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19석이죠? 아까 부울경이 61이고,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이 82석. 예.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8석이에요. 네. 강원도는요, 수도권이 이 정도 가면은 거의 1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이광재 나온다던데. 이강재 나와도 예. 바람 앞에는 언제적 이강재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평소 때도 8석 중에 한 6석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 제대로 불면은 8석 싹쓸이 할 수 있다. 아.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 되면은 더하기 또 8 합니다. 네. 그 다음 제주도가 3석이거든요. 그렇죠. 3석 중에 1석은 합니다. 네. 173에 네. 이번에 비례가 저는 20석 정도로 봅니다. 예. 이 정도 바람이 불면은요, 최소 15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형에서 한 15석. 예. 그 다음에 백리평에서 5석. 네. 해서 20석인데, 사실 바람이 일어나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나,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20석 정도를 더하면은 193석 아닙니까? 예. 여기에, 소위 말해서 유승민당하고는 합당을 했지만은, 그렇죠. 강경우 파들하고는 합당이 안 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홍문종 친박신당이 나오면은 홍문종 쪽하고도 선거 연대를 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원진하고도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있잖아요. 예. 김문수당하고도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은 김문수가 선거 연대하에서 부천에서 출마를 하면은 예. 또 한석 추가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결국 범보수연합으로 보면은 여기에 범보수연합이 여기에다가 또 비례대표로 살짝 맞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합치면은 최소한 7석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몇 석이 돼요? 200석이 나오죠. 200석 되잖아요. 아.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네요. 딱 200석이 되네요. 200석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20년, 100년 장기 집권 업무를 일시에 분쇄할 수 있어요. 개헌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탄핵. 탄핵이죠. 그렇죠. 200석이면 탄핵입니다. 사실 지금 헌법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개헌보다는 탄핵이겠네요. 탄핵이죠. 200석이면은 탄핵소추 의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필요한 게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넘었잖아요. 두 예. 번째,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이 9명인데 9명 중에 5명이 좀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싹쓸이하는 마당에 얘들도 눈치 안 보겠어요? 그렇죠. 그게 민심인데, 그러다 보면 최소한 한 놈은
요즘 헌법재판관 별로 제가 존경을 안 해서 네. 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놈 정도는 월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5대4로 인용해서 박근혜가 당했던 그대로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유보수파 VIP들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역사. 정권은 유한하고요. 권력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마치 평생 갈 것처럼 홍위병처럼 날뛰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지금 망국 일부 직전으로 가고 이대로 가면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로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플러스 범보수연합에게 200석을 만들어 주셔서 문재인을 탄핵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분쇄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희망이 샘솟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한데 진짜 200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가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표를 몰아주면은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의석수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최대한의 의석수 200석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의 한 수도 많이 봐주시고 김정기TV도 많이 봐주시고 그때까지 4월 15일 총선 그날까지 정말 건강 유지하시고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마셔가지고요. 총선 당일날 딱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2표입니다.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 2표를 신성하게 잘 행사하셔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의 한 수 열심히 뛰겠으니까요. 그 신의 한 수의 노력에 좀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서 구독,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1877-1477 정기회원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